네, 이번 시간에는 VS 코드를 통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 확장 설치를 통해서 오라클 디벨로퍼 툴스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VS 코드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VS 코드 확장 설치 아이콘을 클릭하고 오라클이라고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라클 디벨로퍼 툴스라고 하는 확장 설치가 나오고요. 자, 이걸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내용은 이제 닷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VS 코드에서 확장 설치를 하게 되면 요 닷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자동 설치를 진행해 주게 되는데, 간혹 자동 설치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패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서 닷넷 런타임 코어라고 검색을 해서 수동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닷넷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를 실행을 시켜주고 확장 설치로 가서 오라클이라고 검색합니다. 자, 그러면 오라클 디벨로퍼 툴스라고 하는 이 확장 설치가 나오게 되고요. 자, 설치를 눌러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 이제 확장 메뉴 아이콘 메뉴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생기게 되겠고요. 자, 이게 설치가 다 진행이 되면 오라클 익스플로러, 오라클 탐색기로 와서 가장 상단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요 내용이 있어요. 자, 얘를 이제 일단은 접어두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접속을 하나 생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속 정보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커넥션 타입은 베이직,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호스트 네임은 로컬 호스트. 지금 로컬 환경에서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포트 넘버는 오라클 기본 포트인 1521 포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아이디는 서비스 네임은 XE 또는 ORCL이 이제 오라클 기본 서비스 아이디가 되는데 어, 프로그램 설치하실 때, 오라클 설치하실 때 사용한 서비스 네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저 네임은 시스템, 그리고 패스워드, 현재 환경에서는 1234566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넥션 네임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접속 이름으로 해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작성을 하고 Create Connection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접속을 하나 생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직, 로컬 호스트, 그리고 서비스 아이디, 서비스 네임 ORCL,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자, 비밀번호까지 입력해 주고요. 비밀번호 저장하고 싶다면 세이브 패스워드, 그 다음에 set as default connection, 그래서 해당 접속을 기본 접속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정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커넥션 네임은 자동으로 이렇게 아이디하고 서비스 네임이 지정이 되는데요.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reate Connection 클릭해서 접속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측 하단에 Created Successfully라고 어, 토스트가 나오게 되면 이제 접속은 성공하게 된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접속 생성이 하나가 됐고,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디스커넥트, 커넥트 등으로 해서 연결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연결을 관리를 할 때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커넥트를 누르게 되면 접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커넥트를 눌러서 접속을 해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누르게 되면 접속 정보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연결된 접속을 삭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속한 결과 테이블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실제 시스템 계정이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실제로 SQL문을 작성을 해보고 SQL 파일을 생성을 해서 실제 작성된 SQL문을 실행하고 실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탐색기로 가서 새 파일을 만들어서 확장자가 SQL인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자, 그리고 간단한 이제 SQL 명령어들을 작성하고 실행을 해보면 될 텐데요. 한 문장씩 실행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하거나 아니면 컨트롤 E를 클릭해서 단축키로 사용을 해서 실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에 있는 모든 문서, 모든 스크립트에 있는 내용을 실행시키실 때에는 이제 요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컨트롤 R을 누르면 전체 실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실습, 테이블 생성하고 뭐 조회, 추가, 수정, 삭제 간단한 실습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파일 탐색기로 가서요. 여기다가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 파일을 만들고 test.sql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테이블 생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것들은 확장 설치한 이후에 자동으로 자동 완성 기능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프라이머리 키, 자, 그 다음에 유저네임, 샘플 데이터니까 간단하게만 테이블을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고 커서가 놓인 상태에서 컨트롤 E를 누르거나 우측 상단에 현재 쿼리만 실행하는 아이콘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탭이 하나, 리절트 탭이 하나 열리면서 테이블 크리에이티드라고 해서 테이블이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접속에 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주고요. 새로 고침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고 테이블 안에 들어가 보면 자, 테이블이 워낙 많죠. 그래서 컨트롤 F 눌러서 테스트라고 검색해 보면 방향키 아래로 내려서 보면 이제 테스트 테이블이 생성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안에 이제 이렇게 ID, 유저네임, 텔까지 해서 생성된 걸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간단하게 이제 테이블을 추가하고 데이터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수정, 삭제하는 명령어들을 해볼 건데요. 어, 이 확장 설치에서는 이렇게 접속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해당 테이블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셀렉트, 인서트, 딜리트 문을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서트를 한다. 제너레이트 인서트 SQL을 누르고 그러면 기본 코드가 자동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안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서트 뭐 유저 0001 자, 그 다음에 유저네임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추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만약에 데이터를 수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아이디만 간단하게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VS 코드에서 이제 SQL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자동 완성되는 것도 있고 또 조금 부드럽게 코드가 작성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수정까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데이터 삭제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접속에서 테이블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Generate Delete SQL 클릭하면 또 딜리트 문도 자동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어요. 얘는 이제 뭐 마지막에 수정된 유저 1004 얘를 삭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테이블 삭제 드랍 테이블 테스트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저장을 해주고 데이터 추가는 이제 여기만 그쵸? 여기 부분만 실행을 시켜서 해보면 요 결과가 이제 one row created라고 해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커밋까지 완료가 되었다고 이제 결과 탭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조회를 여기다가 select from test 단축키를 컨트롤 E를 누르면 얘를 조회해 볼 수가 있는데 결과가 네,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탭에 열리는데요. 아래쪽에다 이렇게 드래그 해놓고 밑에서 보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ID, 유저네임, 텔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밑에 수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정. 얘도 코드 실행. 그러면 row updated, one row updated라고 해서 한 행이 수정되었습니다가 나오고 수정된 결과도 확인해 볼게요. 실행해서 보면 그쵸 여기 유저 0001에서 1004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삭제 얘도 실행해 보면 one row deleted라고 나오죠. one row deleted. 자, 조회 마지막으로 해보면 no row selected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조회되는 결과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에 테이블 삭제까지 진행해 보면 테이블 드랍피드라고 해서 테이블이 삭제되었다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요 셀렉트 같은 경우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이런 조회하는 쿼리 같은 경우는 자주 쓰이게 되다 보니까 코드에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렉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북마크 SQL을 클릭하면 북마크에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테스트라고 하는 북마크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 테스트가 없나요? 뉴 폴더 클릭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라고 폴더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 쿼리에 대한 이름을 하나 만들어 줘요. 그래서 뭐 select test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면 여기 확장 메뉴 그렇죠? 확장 메뉴에 이제 SQL 디벨로퍼 메뉴에 들어가면 북마크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면 테스트 폴더 밑에 select test라고 하는 이 쿼리를 이렇게 북마크 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얘를 이제 북마크 해놓게 되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때그때 또 바로 실행시켜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테스트를 삭제를 해서 테스트 어, 테이블을 삭제했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데 여기서 바로 run 하거나 뭐 copy to editor에서 바로 복제해서 이렇게 가져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용하게 이렇게 북마크 기능도 한번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쿼리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북마크 SQL 누르면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VS 코드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데이터들을 이제 SQL문을 작성하는 그런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